바꿔볼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요. 정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금치 못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요.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30초 안에 무려 12대랑 차량이 추돌을 했습니다. 세상에. 70대 경비원이요. 주민의 차를 빼주다가 12대의 차량과 추돌을 한 겁니다. 12대요? 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이게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네, 벤츠 차량이 천천히 뒤로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후에요.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죠.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나. 아이고, 어머머. 여러 대를 그냥 들이받는데 잘 보시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죠. 네. 수차례 들어오는데 앞으로 또 질주를 하던 차량은 몇 대의 차량을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정말로 30초가 안 되는 사이에 차량 12대가 부서진 겁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30초란 그 짧은 사이에 안진용 기자님 12대 주차된 차 12대를 들이받아요 지금. 자, 일단 저 경비원이 왜 주민의 차를 몰았는지 이거부터 설명을 아, 해드리면요. 그러네요. 저 아파트는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중 주차를 많이 해두는데 매번 나와서 빼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이 주민들의 차 키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차를 뺄 때가 되면은 대신 이렇게 이동해주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지난달 22일에도 10년 넘게 근무했던 이 70대 경비원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이렇게 차를 뺐는데 후진으로만 7대, 그리고 또 전진으로 5대, 총 12대의 차량과 부딪혔고 사고로 인해 차량 대부분은 앞뒤 범퍼나 후미 등이 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후 경비원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보더라도 불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 이 경비원 역시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요. 더 중요한 거, 이 일로 인해서 이틀 뒤 일자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지금 저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의 상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요. 주차난이 참 심각했구나를 느끼는 게 앞서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 앞면을 보면 이중 주차된 차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저 지금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이 나갈 때 미리 연락을 하나 봐요. 그러면 저 지금 나갑니다. 몇 번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경비원 분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차를 일단 빼주나 봐. 이동시켜 주나 봐요. 그 주민분이 나가실 수 있게,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12대나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경비원분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런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네.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매번 입주민이 내려와서 차를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은 저희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급발진의 의심이 매우 큽니다. 어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차와 차 넣고 빼는 건 정말 잘하세요. 어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등까지 켜졌는데 갑자기 차가 질주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되면 저기에 이제 부서진 차들은 또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또. 네. 저 부서진 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저 벤츠 차주와 이 경비원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어머나. 원래는 원래는. 과실이 있다면. 네. 근데 만약에 과실이 없고 차량 결함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럼 벤츠사가 책임을 져야죠. 아하. 그래서 이 저 차주하고 경비원이 함께 지금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3억 대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급발진 인정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매번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조사한다는 말만 있었지. 지금 벤츠가 어떤 회사입니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지금 경비원분과 이 해당 차주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 배경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신 경비원분은 이제 뭐 다치셨고 정신적 피해도 크시고 또 직장도 사표 쓰라 그래서 그만두셔서 직장도 잃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차주분은 지금 12대 정도의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손해를 입게 됐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뭐 1억 5천 정도 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 차에 결함이 있으니까 차량 가격의 환불을 이제 청구하고 있고, 해서 한 3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자, 여러 가지 지금 12대 차량 그 사고 피해 등, 그리고 이 해당 차량 경비원분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몰았던 그 벤츠 차량에 또 새 차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 등등 합쳐서 3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 이 소송 청구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사고를 낸 경비원분은 어째서 급발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보면 차가 질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변호인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운행한 거는 차량 자체의 어떤 결함 때문이다, 이 주장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변속 레버를 전혀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후진하던 차가 바로 이제 앞으로 향하게 됐다, 돌진하게 됐다라는 주장도 추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상에선 잘 들리지 않지만 상당한 굉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주행하는 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굉음이 들렸다는 건 이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민사소송에서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사고 기록 장치, 소위 EDR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전자제어 장치 등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형사적으로는 이 벤츠코리아와 벤츠코리아를 판매하는 한국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급발진님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입증 책임이 지금 이 경비원분과 이 해당 차주분께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송 꽤나 어려울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업체 측 입장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벤츠코리아 측은 이 차량의 주행 정보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이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하, 급발진요. 이게 또 섣부른 이게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거 급발진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EDR 뭐 아까 그 사고 기록 장치 같은 것들을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많이 하는데 누가 봐도 급발진인 것 같아도 급발진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깝게 손자를 잃었던 그 할머니 사건에서도 예, 예.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차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이게 저쪽 차를 잘못 만들고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건 입증 책임 전환을 해야 된다. 원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과실은 제가 입증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과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급발진 사고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도 모릅니다, 잘.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급발진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회사에게 입증 책임을 넘겨주는 전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최근에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하하. 대체 우리의 국회에 왜 이렇게 미적대고 있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로 민생 법안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 하루가 멀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언제 대책을 마련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소송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